흥부놀부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믿은 내가 바보였어. 욕심쟁이가 되면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을 정말로 받아들인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. 좀 더 욕심냈어도 됐는데 내가 원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추구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. 뒤늦게 그걸 알게 된 내가 불쌍하고 잃어버린 인연이라는 세월이 너무 억울해.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알아듣게 해. 네가 아닌 네 언니를 욕심냈어야 했단 말이야. 결혼 인사 자리에서 네 언니를 봤을 때 난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. 아름답고 우아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지혜가 묻어나는 모습에 완전히 반하고 말았어. 그때 널 포기하고 네 언니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용기 내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한 나 자신한테 회의감이 들어. 뭐라고? 우리 자매를 대체 뭐로 보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? 넌 잡초고 네 언니는 장미. 넌 가정부고 네 언니는 사모님. 니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연못이랑 바다와 같은 차이라고 생각해. 네 언니를 가슴에 품고 너랑 결혼하긴 했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식은 나한테 고통과 슬픔 그 자체였어. 결혼 사진마다 우수에 찬 내 눈빛만 봐도 그때의 내 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. 그렇게 결혼식하고 너랑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. 네 언니에 대한 내 사랑의 불꽃은 점점 커져가기만 하고 그 무엇으로도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어. 미친 거 아니야? 미쳐도 더럽게 미쳤네. 네 언니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차곡차곡 준비해왔어. 헬스장에 다니면서 빨래판 근육을 만들었고 야근을 늘려서 비자금을 만들었고 몸 여기저기에 있는 털도 깔끔하게 다 처리했고 가슴과 허벅지엔 네 언니의 이름자도 타투로 새겼어. 내가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완성할 때까지 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? 나에 대한 네 사랑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.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온갖 핑계를 대고 나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네 몸에 털이 다 빠져나갔고 가슴팍 허벅지에 타투가 있다는 걸 알아채니? 남성적인 기능을 상실한 병에라도 걸린 거라고 어렵게 자기 위안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날 피해온 게 다 계획적이었단 말이야? 난 네 언니한테 일편단심이니까 네 언니한테 내 순정을 바치고 싶었어. 돌았구나. 그렇게 우리 언니가 좋아서 미치겠으면 나랑 이혼할 것이지. 뭐 하는 짓이야? 너랑 이혼하면 누가 밥 해주고 청소해줘? 넌 내 와이프 될 자격은 없지만 내 가정부로는 받아줄 수 있었어. 네 언니한테 결혼 승낙 받을 때까지는 내 곁에 두고 부려먹을 생각이었거든. 근데 걱정 안 해도 돼. 넌 이제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. 더 이상 내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맘껏 기뻐해. 나 네 언니랑 결혼하기로 했어. 네 언니한테 프로포즈했고 성공했거든. 우리 언니가 너랑 결혼해주기로 했다고? 그럴 리가 없어. 우리 언니가 얼마나 올곧은 사람인데. 동생을 배신한 놈이랑 결혼할 리가 없어. 더구나 넌 우리 언니의 제부인데 어떻게 혼인신고한단 말이야? 나중에 아이 낳으면 혼인신고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. 그때까지 일단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그건 문제 안 돼. 내 마음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언니랑 결혼할 생각에 붕 떠 있니? 2년을 기다려온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됐어. 붕 뜨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네 언니는 이 사실을 너한테 말하지 말고 몰래 이혼하라고 조언했지만 네 언니랑 결혼하면 우린 친족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. 어차피 뽀록 날 것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.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. 난 너보다 우리 언니한테 더 쇼크야. 사랑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. 이혼해주라. 처음부터 넌 내 마음에 없었어.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배신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아주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으니까 위자료는 줄게. 위자료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건데 왜 생각해주는 것처럼 쇼해? 언니한테도 너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야. 자매끼리 돈돈거리겠다고? 언니한테는 절대 돈말 하지 마. 언니 것까지 내가 다 줄게. 그렇게도 우리 언니가 좋아? 우아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야말로 여신인데 어떻게 안 좋아하고 배길 수 있단 말이야. 그런 여신이 내 여자가 돼준다고 하는데 그깟 위자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.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도 줄 거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해줘. 최악인 인간? 일부러 최악인 사람이 되기로 한 거야. 그래야 너가 나한테 미련 털고 쉽게 헤어져 줄 수 있을 거니까. 이것 또한 널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쁜 놈이 돼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언니가 있는 집에 태어나줘서 고맙다? 너가 그 집에 태어나준 덕에 난 네 언니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의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어. 고로 넌 나한테 귀인이야. 한마디 말도 더 섞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. 잠시 후
내 남편이 언니한테 프로포즈 했어? 안 했는데? 그 사람한테 다 들었는데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이야? 그 사람이 언니한테 프로포즈 했고 언니가 그걸 승낙했으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할 말 없어?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할 일은 없어.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하니? 내 동생을 배신한 인간이랑 같이 산다는 게 말이나 되니?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멍청한 짓을 한단 말이야? 그리고 나한테는 3년 만난 남친이 있는데 네 남편 프로포즈를 왜 받아주니? 그럼 정말 그 인간이랑 아무런 사이도 아니란 말이야?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? 하긴 언니는 이쁘고 대기업 다니고 남친도 대단한 사람인데. 그런 인간이랑 결혼할 리가 없겠지. 나도 믿겨지지 않았는데 그 인간이 너무 자신있게 이혼하자고 하니까 잠시 흔들렸어. 미안해, 오해해서. 괜찮아, 오해할 만도 하니까. 그 인간이 네 언니랑 결혼한다는 건 사실일 거야. 무슨 뜻이야? 방금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? 너한테 언니가 나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. 설마 혜미 언니를 말하고 있는 거야? 그 인간이 혜미 언니랑 결혼한다고? 근데 혜미 언니랑은 절연한 지 3년도 넘었잖아. 그게 혜미가 얼마 전에 친척을 통해 나한테 연락해 왔었어. 깜빵에서 나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. 부모님도 이사하고 연락처도 차단당한 상태니까 나한테 연락하는 거라고. 2년 끊었는데도 끝내는 언니한테 연락했어? 정말 징글징글하다. 근데 혜미 언니가 어떻게 그 인간이랑 알게 됐단 말이야? 우리가 결혼할 때 혜미 언니는 깜빵에 있었잖아. 내가 소개해줬어. 무슨 뜻이야? 언니가 왜? 처형한테 껄떡대고 와이프를 배신하는 놈한테는 혜미 같은 여자가 딱이니까. 너한테는 말하지 못했지만 난 얼마 전에 네 남편 놈한테 스토커 당하고 괴롭힘 당했었어. 내 회사에 찾아와서 퇴근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길게 쓴 편지를 주면서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스트레스 왕창 받았는데 때마침 그때 혜미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. 그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나한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. 얼굴과 몸매가 나랑 똑같은 쌍둥이 동생 혜미를 그 인간한테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. 혜미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남자라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좋다고 했고 그 인간은 내 얼굴과 몸매가 타입이라고 하니까 그 인간이랑 약속 장소를 잡고 그곳에 혜미를 내보냈지.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. 그렇게 된 거였어? 너한테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. 괜히 말해봤자 너만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하니까. 모든 게 다 정리된 다음에 결론만 말해주려고 했어. 그 인간한테 미련 없지? 미련 같은 게 있음. 내가 병신이지. 알겠어. 그럼 넌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. 2달 후. 난데 부탁이 있어. 아무런 부탁도 하지 마. 아무것도 들어줄 생각 없어. 제발 네 언니 좀 설득해줘. 헤어지고 싶은데 네 언니가 헤어져 주지 않아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. 헤어지면 내 회사에 가서 내가 처형인지랑 바람핀 걸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죽을 맛이야. 우리 언니랑 결혼하고 싶어서 인연을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? 그렇게 어렵게 손에 넣은 미인을 겨우 한 달 살고 버리겠단 말이야? 네 눈에 우리 자매는 갖고 싶음 가지고 버리고 싶음 버리는 물건으로밖에 안 보이니? 나도 버리고 싶지 않았어. 근데 뭔가 이상해.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지금의 저 여자가 아니야. 얼굴이랑 몸은 똑같은데 내면이 다르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? 뭔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 변해도 너무 말이 안 되게 변했어. 같이 살고부터 첫 2주 정도는 정말 꿈만 같은 생활이었는데 이젠 완전히 달라. 결혼하면 원래 다소 변한다고 했어. 사람은. 아니, 다소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니까? 처음엔 예쁘게 화장하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일 웃는 얼굴로 나한테 행복을 줬는데 2주 후부터는 하루 종일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핸드폰하고 게임기 놀고 참다 못해 집안일 좀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나한테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했던 여자가 어떻게 그런 더럽고 이악스러운 아줌마로 될 수 있는지 내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. 잘 다니던 대기업은 상의도 없이 그만두고 나한테 기생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내 예상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고 악몽 같아. 난 대기업 다니는 미모의 여자랑 해외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.
백수에다 집안일도 안 하는 게으른 여자랑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. 이건 사기야. 네 언니가 저런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너랑 헤어지지도 않았어. 사람이 겉과 속이 저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네 언니를 보고 알았어. 그 언니는 원래 그런 언니였어. 처음엔 네 맘을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한 것이고 이제 슬슬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일 뿐이지 변한 건 아니야. 결혼 전 니네 집에 인사 갔을 때는 저런 모습 아니었잖아. 네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언니는 우리 집에서 본 그 언니가 아니거든. 그게 무슨 말이야? 알아듣게 말해. 가문의 치욕이라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나한테는 쌍둥이 언니가 있어. 즉 결혼 인사 때 네가 봤던 그 언니랑 지금 너랑 살고 있는 그 언니는 쌍둥이란 말이지. 근데 생긴 건 똑같은 쌍둥이가 노는 건 완전 다르지. 하나는 성실하고 똑똑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 언니지만 다른 하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사기만 치고 다녀서 깜빵까지 다녀온 언니. 둘째 언니가 사기로 깜빵에 잡혀 들어가고부터 우리 가족은 그 언니랑 인연을 끊었고 인연 끊은 언니를 굳이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잖아. 사기꾼 쌍둥이 언니가 있었는데 그걸 비밀로 했단 말이야? 니네 가족은 전체가 사기꾼이니?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. 사기 결혼이고 나발이고 나랑 넌 이미 네 욕으로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따지면 뭘 어쩌란 말이야?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으면 똑바로 말을 했어야지. 이게 뭐냐고. 아니 근데 난 분명 네 큰언니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왜 둘째랑 살고 있는 거야? 니들 대체 뭔 짓을 한 건지 똑바로 말하지 못해? 프로포즈 받은 것도 문제아인 둘째 언니인데 전혀 몰랐니?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그 정도로 싱크로율 100%면 그야말로 기적이다. 누가 너랑 기적 운운하지? 니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? 다 자업자득 아니야? 처형한테 결혼하자고 한 인간의 당연한 말로라고 생각하는데? 귀한 동생을 배신하는 놈한테 복수를 해준 것도 잘못이니? 그리고 문제아인 우리 둘째 언니를 보고 그 언니를 선택한 사람은 너 자신 아니니? 시끄럽고 저 진드기 같은 여자 나한테서 좀 떼어가. 난 더 이상 저 여자랑 같이 못 살아. 혼인신고도 못했을 거니까 그냥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. 곱게는 헤어져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러지. 같이 살자마자 내 통장 다 맡겼는데 통장 속에 들어있던 돈 5천만 원을 몽땅 다 쓰고 배째라고 나오는 주제에 헤어지려면 위자료 1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? 돈 안 주면 절대 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떡해? 자긴 무서운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지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어. 그땐 그냥 날 협박하려고 지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네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어쩜 정말일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밀려오잖아. 사실일걸? 우리 언니 전 남친도 조폭이었고 전전 남친도 그쪽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. 아니, 그쪽 몰에서 놀던 인간이라면 그쪽에 가서 놀아야지. 왜 선량한 시민인 나한테 들러붙어서 남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거야? 내가 뭔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저런 년한테 걸려들어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. 네가 지은 죄가 없니?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랑 결혼하고 2년 동안 날 가정부로 써먹고 우리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날 쓰레기처럼 버린 놈이 죄가 없어? 그건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당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. 난 2년을 통째로 잃었고 남은 건 마음속 상처밖에 없는데 넌 겨우 그만한 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야? 그래봤자 우리 언니한테 1억 5천만 원 뜯기는 거밖에 더 있어?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또 벌 수 있지만 마음속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야. 1억 5천만 원이 적어? 안 먹고 안 쓰고 얼마나 지독하게 짠돌이처럼 살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? 그럼 우리 둘째 언니랑 계속 같이 살면 되잖아. 전과자랑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아? 그건 절대 안 돼. 그럼 나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? 네가 원해서 이혼해줬음. 너랑 난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.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줘. 네 언니가 개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 네가 치워줘. 너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은 진짜 완벽하게 잘하잖아. 지금 누굴 등신 취급하는 거야? 2년 동안 날 지 가정부로 만들어 놓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또다시 날 지 맘대로 부려먹겠단 말이야? 우리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척이잖아. 네 언니가 살림 못하니까 네가 와서 도와줘야지. 나랑 그 언니는 인연 끊었다고 했잖아. 그럼 난 이제 어떡해?
돼지굴보다 더 더러운 집구석에서 돼지보다 더 더러운 여자랑 같이 살아야 돼? 위자료 1억 원 주고 자유를 사면 되잖아.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다 쉬운 일 아닌가? 그럼 내가 너한테 준 위자료 다시 나한테 돌려줄래? 내가 왜? 돈 없음 빌려. 찌질하게 굴지 말고. 네 둘째 언니랑 헤어지면 큰언니가 날 받아줄까? 아직도 우리 큰언니를 노리고 있어? 큰언니한테 까불다가 인생 고을로 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? 우리 언니가 괜히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사장 비서인 줄 알아? 우리 언니 잘못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게 된다는 걸 아직도 못 배웠어? 왜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니냐 말이야. 난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똑똑한 아이 낳고 싶었어. 우리 언니는 잘 나가는 회사 사장 아들이랑 약혼했어. 너 같은 놈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개꿈 꾸지 말고 정신 차려. 다시 한번 우리 언니한테 접근하면 이번엔 너란 놈의 존재를 언니 약혼자한테 다 말한다고 들었어. 내 예비 형부는 우리 언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땐 정말 돈 1억 원으로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할게. 아 그래, 꺼질 게 꺼지면 될 거 아니야. 조용히 꺼질 거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. 네가 연락했어, 미친놈아. 그 후 전 남편 놈은 도저히 제 둘째 언니랑 같이 살 수 없었는지 1억 원을 위자료로 넘기고 저희 언니와 헤어지려고 했지만 전 남편 놈이 몰래 사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둘째 언니는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전 남편 놈 회사의 사내 불륜을 다 폭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전 남편 놈은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저희 언니한테 돈을 입금했다고 들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녀의 남편이 그들의 사내 불륜을 알아차리고 회사에 가서 난장판을 벌리는 바람에 그 둘은 쌍으로 회사에서 잘렸고 전 남편 놈은 돈도 잃고 직장도 잃는 처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. 자업자득이지요.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? 멤버십은 사랑입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?